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사실은 이 영상을 다시 찍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상을 원래 두 개를 촬영을 했는데 하나를 이제 미리 찍어 놨었는데 제가 영상이 이게 설명해 드릴 때 이렇게 손을 너무 파닥파닥 거려 가지고 이거 편집하기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영상을 다시 찍는 게 낫겠다 해서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다시 찍어야 돼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정해일주와 병자일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일주론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 일주가 중요하다, 뭐 일간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사주를 해석할 때는 일간과 일주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은 굉장한 오류가 있고 약간 지양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주 명리를 해석할 때는 오행이 아니라 오행적 접근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천간과 지지를 엄연히 구별을 해서 천간은 오행 운동, 지지는 이제 사계절 운동 이렇게 나눠서 무조건 사주 명리를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일주들을 각각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를 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뭐 각각 일주의 특성에 대해서는 말을 안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왜냐면은 뭐 병자일주의 특징에는 뭐가 있고 정해일주의 특징에는 뭐가 있다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오행과 이 사계절 운동, 이 천간과 지지를 구별해야 된다. 각각의 천간에 있는 오행 글자들은 각각의 계절에 따라서 다른 운동, 다른 성향, 다른 기질로 바뀌고 그런 운동들을 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주론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일주와 병자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병화와 정화는 완전 다른 글자잖아요. 병화는 양의 운동을 하고 정화는 음의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번에 다시 쓸게요. 저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병화와 정화가 있으면 병화는 자수에서 태어나서 이제 오화에서 정점을 찍고 다시 이 해수에서 절이 되는 이런 이제 사계절 운동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이 정화 같은 경우에는 병화와 음양의 관계에 있으니까 이 자수라는 계절의 반대에 있는, 아이고 죄송해요, 이 오화에서 태어나고 이 자수에서 이 오화와 반대에 있는 자수에서 정점을 이루고 다시 이 사화에서 절이 되는 이런 운동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화와 정화만 음양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지지도 이렇게 사계절도 각각의 음양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별을 하면서 사주 명리를 해석을 해야 좀 더 객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사주 전체를 오행으로 접근해 버리게 되면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은 이제 정해일주와 병자일주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신묘일주와 이 경인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는데 이 경인일주와 신묘일주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현재 명리학은 금금목, 이것도 금, 이것도 금, 이것도 목, 이것도 목, 이거 그냥 금금목을 해석해서 너도 편제, 너도 편제. 이 경인일주와 이 신묘일주가 똑같이 편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금목 한다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렇게 만세력을 열었을 때 여기 천간, 여기 지지가 있죠. 항상 오행의 생극제와는 이 천간만을 하는 거예요. 천간만. 지지는 형충파의 한만 보는 거예요. 이건 완전 다른 공간입니다. 그래서 십신이라는 거, 편제, 뭐 정인, 정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십신은 천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 편제가 되려면 경금 일간 옆에 어 그 간목이 있어야 편제고, 신금 일간 옆에는 을목이 있어야 편제가 되는 거지, 밑에 위아래로 질서 없게 오행의 생극 제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신묘 일주와 이 경인 일주, 이 글자들 다 지금 이렇게 금금목한다, 뭐 도끼로 나무를 벤다, 금이 목을 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오행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신금이 이 묘목이라는 계절에 위치하는 거고, 이 경금이 이 인목이라는 계절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냥 이 밑에는 사계절이고 위에가 오행이기 때문에 구별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운동을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 경금과 신금은 음양의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척이나 익숙해요. 사주 명리에서 저희가 이제껏 배웠던 금기운, 뭐 숙살지기 이런 거는 신금이 아니라 다 경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명리학에서 목기운, 화기운, 수기운, 금기운, 토기운 이거 다 양의 글자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이 지금 제가 다소 아쉬운 게, 양의 글자들에 대한 설명은 좀 정확해요. 그리고 설명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근데 음의 영역들은 굉장히 논리가 다소 부족하고 설명도 약간 부족해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제 익숙한 경금 일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금 일간은 이 묘목에서 태어나요. 묘목에서. 그래서 12운성으로 태잖아요. 그리고 이 묘라는 계절을 지나서 유금이라는 계절에 오면은 정점을 이룹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이 유금에서 제왕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인목이라는 계절에서 절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술에서 경금이, 그러니까 금기운이 신유술에서 강하다, 금극을 이룬다, 그게 다 경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금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경금과 음양운동의 관계에 있는, 음양의 관계에 있는 이 신금은 이 묘라는 계절의 반대편에 있는 유금에서 태어나겠죠. 반대로. 그리고 이 유금이라는 계절의 반대편에 있는 묘목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목의 반대편에 있는 신금에서 다시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계절 운동, 이 오행의 음양 관계와 이 각각의 음양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글자들이 이런 각각의 계절에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정확히 저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게 뭐 단순히 목기운, 금기운, 뭐 화기운, 수기운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범하는 오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이거 구별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유술의 운이 온다고 했을 때 이 경금도 강해지고 이 신금도 강해지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뭐 오행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뭐 신강신약을 따질 수밖에 없고, 뭐 용신을 찾고, 뭐 비견겁제 해석에 대한 문제도 생겨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오행 자체로 사주 명리를 해석하다 보면은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리는 이 신묘 일주와 이 경인 일주도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신묘와 경인 중 누가 더 강할까요? 당연히 신묘가 강하겠죠.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 오행의 계절 운동에서 신금은 묘목에서 정점을 이루고 경금은 인목에서 절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은 인목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경금이 인목을 극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신금은 묘목을 극하는 게 아니라 이 묘목이라는 계절에서 정점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저의 영상 초창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간목과 경금은,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오늘. 간목과 경금은 음양의 관계에 있어요. 이건 봄이고 이건 가을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행으로 간목과 경금은 음양의 관계에 있고, 봄인 인묘진 그리고 금인 신유술, 이 계절도 둘이 음양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간목과 또 음양 관계에 있는 게 을목이죠. 을목. 이 경금과 방금 배웠지만 이 음양 관계에 있는 게 신금이죠. 그러니까 이 을목과 신금도 음양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간목과 을목은 음양 관계에 있고, 이 경금과 이 신금도
음양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보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은 또 이 간목과 경금이 음양 관계에 있어요. 이 을목과 신금도 음양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표를 정리를 하면은 간목은 을목과 경금과 결국에는 음양 관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이 간목과 을목은 같은 계절 운동을 하고, 이 간목과 신금은, 그러니까 경금과 을목은 같은 운동을 하고, 이 간목과 신금은 같은 운동을 한다는 거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과 신금은 같은 운동을 하고, 이 을목과 경금은 같은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뭐 버퍼링이 걸리는 거예요. 뭐지? 말이 안 되지 않나? 어떻게 목 기운이, 이 목의 기운인 을목이 경금과 같이 운동을 하고, 이 금의 기운인 신금이 어떻게 간목과 같이 운동을 하냐? 왜 그런 오류가 범해지느냐? 저희가 너무 오행적 사고에 익숙해서 그래요. 오행적 사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목을 나무로 배우고, 뭐 술을 바다로 배우고, 이런 거부터가 진짜 그게 나무랑 바다가 아니라 그 글자들의 운동 방향과 성향 성질을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형상화를 시킨 건데, 그거를 자꾸 오행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진짜 바다 같고, 뭔가 불을 이제 장작으로 떼어야 될 것 같고, 나무를 베어야 될 것 같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열매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열매 안에 씨앗.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열매 안에 씨앗, 그러니까 간목이라는 열매 안에 이 신금이라는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임묘진에 이 간목과 신금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 신금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명리학이 지금 너무 양의 글자, 이 양 중심의 이 논리와 양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연히 간목과 을목은 다른 운동을 하는 글자예요. 간목과 을목이, 이 목이라고 하는 게 이 간목과 을목을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간목과 을목을 구분하지 않고 목운동, 목기운이라고 하니까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간목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임묘진에서 강한 글자, 이 간목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목이에요. 이 을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을목을 뭐 잎사귀, 여린 나뭇잎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다 오행적인 설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꾸 벗어났는데, 주제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묘일주와 이 경인, 오늘 경자가 진짜 안 써지네요. 이 경인일주, 완전 엄연히 다른 겁니다. 경금이 인목이라는 계절에 위치하고, 신금이 묘목이라는 계절에 위치하는데, 힘은 이 신묘일주가 매우 강하다. 근데 기존 명리학은 그냥 금금목 한다고 하잖아요. 금금목 해서 더 심지어 이 일주가 편제니까 일간이 힘이 없다고 해서 그래요, 심지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금과 신금은 둘 다 완전 음양 관계에 있고 전혀 다른 운동을 하는데, 둘 다 똑같이 금금목해서 편제라고 해서 두 일간 모두 힘이 없다고 해서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각각의 계절에 위치할 뿐이고, 힘은 이 신묘일주가 더 강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신묘일주가 강하니까 신묘일주가 더 좋은 일주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알 수가 없다예요. 알 수가 없다. 좋고 나쁜 건 없다. 네. 그러니까 신금이 묘목에서, 이 묘목이라는 계절에서 해야 되는 생각과 행동이 있는 거고, 이 경금이 인목에서 해야 되는 생각과 행동이 있을 뿐이에요. 그냥 모든 글자들은 각각의 사계절에서 각각의 위치와 상황에 맞는 계절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사주를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그 상대방의 질문에 따라서 그 사주를 해석하는 거지, 이게 좋고 나쁘고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주 원국에서. 예,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찍을 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좋고 나쁜 건 없고, 그냥 이 신금은 묘목이라는 계절에서 그런 강한 운동을 하고, 이 경금은 인목에서 조금 휴식을 해야 되고 쉬엄쉬엄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 약간 없다. 이 어감이 그래서 그런지 뭐 좋고 나쁘다 뭐 이런 걸 따질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일주를 찍을 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일주를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